여름 이적 시장에서 거취가 불투명했던 김민재가 올림피크 리옹과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 갑자기 선발 출전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 첼시, 뉴캐슬, 맨유, 그리고 다른 유럽 리그의 파리 생제르맹, 튀르키예 쪽에 등등 떠날 수 있다는 이적설들이 나왔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2주 후 리그 개막인데 지금 그대로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고 뮌헨 유니폼을 입고 시작된 첫 프리시즌 경기에서 선발 출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2일 오후 10시 40분에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리옹과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발표되었는데 뮌헨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포백 라인은 게이루, 김민재, 우파메카노, 샤샤보이가 구성하면서 골문은 마누엘 노이어가 지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는 고레츠카, 비소프, 마너가, 공격진에는 케인, 코망, 칼이 배치되었습니다. 김민재와 주전 경쟁이 예상됐던 조르단 타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이적해온 디아즈도 벤치고요. 김민재 선발 출전은 최근 그의 상황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김민재는 부상 등의 이유로 경기력이 저하되었다는 평가였고 이로 인해서 이적 시장 개장 직후 구단이 그를 매각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뮌헨이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독일 국가대표 수비수 조나단 타를 영입하면서 김민재가 주전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콤파니 감독은 지난 2025 FIFA 클럽 월드컵에서 타와 우파메카노를 주전 센터백으로 기용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민재는 여러 구단과 이적설이 제기됐습니다. 맨유, 리버풀, 뉴캐슬, 파리 생제르맹, 인터밀란, AC밀란, 나폴리, 갈라타사라이 등이 행성지로 언급됐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이적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나스르였습니다. 지난 1일 프랑스프 메르카토의 산티아우나 기자는 김민재 에이전트와 알 나스르 간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 로마노 역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적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 소속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김민재 측 관계자의 입장을 직접 전했습니다. 김민재 측은 현재 알 나스르와 어떤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김민재는 오직 뮌헨에만 집중하고 있고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팀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 이후에 김민재는 리옹전 선발 명단에 포함되어서 잔류와 주전 경쟁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번 선발은 김민재를 주축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콤파니 감독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TZ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 훈련 내용에 만족하며 다음 시즌 수비진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센터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이어 대신 타가 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콤파니 감독은 지난 클럽 월드컵에서 포백 시스템에 어려움을 겪었던 타 대신 지난 시즌 주전으로 활약했던 김민재, 우파메카노 조합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혹시 김민재가 우파메카노, 조나단 타 이 세 명 중에 주전이 누가 될지를 혹시 따져보고 싶나요? 네. 프랑스 국가대표, 독일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에 참고로 김민재 연봉이 센터백 중에 1위입니다. 그리고 뮌헨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우파메카노보다 김민재가 우위 아닙니까? 요나단 타의 실력은 클럽 월드컵에서 확인이 됐었죠. 레버쿠젠에서는 3백에서 활약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콤파니 감독 전술에서는 불안함을 많이 보였습니다. 김민재가 주전 경쟁할 리는 전혀 없지 않을까요? 주전이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많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필수입니다. 김민재가 2시즌 동안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무리한 연속 출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팀이 수비 위주였다면 스프린트 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콤파니 감독의 전술에서는 라인을 화끈하게 올리기 때문에 전력 질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3, 4일 간격으로 개근으로 출전했으니까 혹사를 당한 거라고 봐야죠. 연속 출전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뮌헨 정도의 팀이라면 센터백들 레벨이 비슷하면서 로테이션이 필요한 거죠.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발언은 한 적도 없습니다. 뮌헨이 상대하는 리옹은 프랑스의 중상위권 팀입니다. 지난 시즌 6위로 유로파리그를 출전합니다. 베스트 11 대결이면 뮌헨이 우위겠지만 프리시즌에 변수가 있는 만큼 결과를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뮌헨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프리시즌인데도 3, 4만 명의 관중들이 모였습니다. 바이에른 선발 미드필더 네임밸류는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본래 주전이라고 하면 무시알라, 파블로비치, 키미인데 이 세 명이 모두 빠졌죠. 네. 그렇다면 무엇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했을까요? 네. 전반 5분 우파메카노가 홀로 올라가면서 김민재가 혼자 남게 되었는데 곧바로 리용이 전진 패스를 하면서 뒷공간을 공략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김민재가 홀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큰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걸 김민재가 커버하면서 깔끔하게 막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3분에 리용의 위협적인 공격에서 김민재가 박스 안에서 커버해주면서 공격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김민재는 매우 몸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70일 이상을 쉬고 재활을 하면서 확실히 충전이 된 듯 합니다. 경기는 리용이 살짝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30분이 넘어서 슈팅도 리용이 더 많았습니다. 뮌헨이 라인을 올리니까 역습 상황이 자주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김민재는 벌써 유럽 최강팀 중에 하나인 뮌헨에서 3년차를 보내게 됩니다. 네. 그것도 주전으로요. 네. 이 정도면 진짜 축구 인생 대성공인 거죠. 네. 우파메카노만 라인을 올리는 게 아니라 변형으로 김민재가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콤파니 감독의 명령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경기는 케인 활용법 때문에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케인 공격형 미드필더 변신. 네. 무시알라가 클럽 월드컵 경기에서 발목이 아예 돌아가 버리는 끔찍한 골전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시작도 안 했는데 시즌 또 아웃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큰 대형 사고인데 폼을 되찾을지도 걱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뮌헨은 비르츠 영입도 이미 실패했고 사실상 믿을만한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맡았을 때 케인을 미들라이크로 썼던 거, 네, 그걸 콤파니 감독이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콤파니 감독은 라인을 올린 공격 축구고 무리뉴는 수비를 전제로 하는 역습 축구였다는 거죠. 전반 내내 케인이 내려와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뛰면서 하프라인 아래에서 롱볼을 찔러주었습니다. 사실 그 방법밖에 없기도 하죠. 네, 김민재는 경기 내내 정말 돋보일 정도로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점은 좀 의외로 낮았습니다. 정말 매우 깔끔했거든요. 네. 경기는 양팀 모두 득점하지 못하면서 전반전이 마무리되었는데 뮌헨은 슈팅이 3개로 기록되었지만 공격 전개까지는 괜찮았고 슈팅 찬스를 만들지 못하면서 고전했던 것입니다. 역시 미드필더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콤파니 감독은 후반전에 선수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선수들 상태를 점검한 것도 있지만 바로 5일 뒤에 토트넘과의 친선 경기가 또 열리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죠. 네. 김민재는 전반전만 뛰게 되었습니다. 김민재가 쿠두스, 솔랑케를 상대하게 될 것 같은데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경기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 있나요? 네. 이상 흰수염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